그 어찌됐건 그 홍준표 때보다는 그래도 좀 바른정당 복당파들을 많이 중용은 좀 안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장외 집회도 많이 했는데 지난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주로 마무리했는데 좀 요새 그 황교안 대표의 그런 투쟁 방식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근데 제가 솔직히 네네. 저는 여기 나오면서요. 네. 제 덕분에 큰 관심이 없어요. 네. 저는 오히려 안정권, 김용호 발의 민중혁명이 훨씬 더 그래서 뉴스를 안 봐버려서 솔직히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 잘 되라고 한 얘기여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감옥에서부터 기획을 했잖아요. 김재가 와가지고 강경님 막 잘한다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잔치집을 준비해놓고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폭탄을 막 터뜨려놓고 여기저기 폭탄을 터뜨려놓고 폭탄이 터뜨렸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18,500명이 원래 한 10,000분 오셨을 텐데 지금 2만 명 가까이 지금 오게 됐죠. 손님이 아니고 용병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신 거야 손님도. 제가 그래서 황교안 대표 중에 잘 몰라요. 뉴스를 안 보니까. 아 근데 참 우리 변희재 대표님 참 고마운 게 사실 원래 우리가 그 얘기를 해도 되겠죠. 요 제목도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 뭐 내가 뭐 어찌됐건 이거 뭐 피하지 않고 요 얘기 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사실 원래는 이 얘기도 할게요. 사실 변희재 대표가 다시 감옥 끌려가다는 각오도 지금 하고 계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 기자회견 들어가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각오를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제목을 하려고 그랬는데 변희재 대표께서 지금 가로세 연구소 이걸로 힘든데 다시 투옥될 각오. 다시 투옥될 각오로 제목을 잡으려다가 변희재 대표께서 지금 이거 이슈인데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러셔가지고 이 균형을 맞춰준 거죠. 1인자 나오고 2인자 나오고 아주 충실한 컨텐츠가 된 거죠. 김경호 변호사가 한 컨텐츠와 제 거랑 같이 보시면 충실한 컨텐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고 맞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충분히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얘기한 게 아니고 탄핵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주심 대리인이었던 1인자 김평호, 2인자 변희재. 2인자 변희재. 당시 그 탄핵 그 처음 태극기 집회에 1번 연사, 2번 연사였습니다. 그 두 분의 말을 들은 거고요.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나오시기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언제 나와도 나올 얘기예요. 언제 나와도 나올 얘기인데 저희가 갑자기 나오면 저희가 방송 중에 사실 저희 황교안 대표 비서실 쪽에서 전화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었는데 아마 저희 이제 아마 출연 일정 관련해서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왜 출연 확실하게 저희가 뭐 출연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하고 직접 저한테 그냥 얘기한 거라니까요. 제가 1순위로 출연하기로 했던 가로세로 연구소 이러셨어요. 그래서 뭐 바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발전하는 말대로 돌던데. 그거는 저는 원래 황교안 대표랑 잘 알아요. 황교안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죠. 잘 알고 고등학교 선배고 그래서 그때 그 장모상 장인상에 우리 가서 인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근데 오히려 먼저 얘기한 대표님께서 황교안 대표께서 저기 1순위로 출연하기로 한 가로세로 연구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오겠다고. 잘 된 게 이제 김평호 변호사만 하고 황교안 변명하라 이거 좀 안 맞는데 제가 나가서 좀 맞춰놨으니까 부담 없이 나오시면 되겠네. 근데 참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무슨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우파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파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도 문재인이가 얼마나 음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쯤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좀 석방시키지 않을까. 사실 그 전부터 저도 조선일보에서 기사 많이 봤어요. 그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불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황교안 대표가 저희가 어찌됐건 누군가는 계속 찬양만 하면 그 당은 어떻게 보면 퇴보합니다. 저희가 항상 긴장할 수 있게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이제 황교안 대표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신성 불가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황교안 대표님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서 뭐 구독 취소하네 막 이러는 모습 보니까 좀 약간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김세희 웃음소리도 듣기 싫다고 아니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네. 그 방송 나가고서 네. 저한테 가도세로 연구소 그만 나가라는 그러니까. 그 메일이 한 100통쯤 왔어요. 아니 아까도 우리 어디 단체 카톡에서 저기 강용석 김세희 나가세요. 네. 김용호만 빼고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좀 약간 네. 좀 어떻게 보면 의리가 있어야지. 네. 아니 저는 가도세로 연구소한테 정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약속을 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슈만 되면 나가래 뭐 나한테. 하면 뭐 이간질을 해 이간질을. 네, 제가 이번에 또 느낀 네. 게 뭐냐면 이 네. 며칠 사이에 참 느낀 바가 많은 게 네.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게요. 네. 그 왜 택시 운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네네. 기가 막히게 전국에 대해서 알고 얘는 이런 생각하고 저는 저런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맞추잖아요. 네네. 경로당 가면 기가 막힌 분들 많아요. 네네. 그러나 실제 정치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해석하거나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욕먹고 힘들 때 그걸 지켜나가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런 인터뷰를 왜 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냄비가 정말 나는 일반 대중이나 구독자분들이 그런 건 이해해요. 네. 근데 몇몇 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 하는 분들도 난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 이끌고 있으니까 네. 거기 잘 보여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하나 해보려는 사람들밖에 아직 안 아니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한 말로 김평호 변호사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까?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김평호 변호사님 방송은 아예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예? 어디서 그런 논리를 피십니까? 사실 뭐 참 안타까운 것 아니 같은데. 다들 이게 저는 이 댓글들을 보니까 다 좋은데 왜 제목을 그렇게 뽑았냐? 네. 아니 김평호 변호사님 뽑은 거라니까요. 김평호 변호사가 그 얘기를 제일 핵심으로 해서 그래서 따옴표를 쳐가지고 그걸 뽑은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약간 그 제목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극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좀 약간 그 방송을 끝까지 다 안 보고. 아니, 그러니까 방송은 안 보는 네, 거야. 방송은 안 보고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우리 이제 기사를 쓰면 기사 내용은 안 보고 제목만 보고서 아프다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 좀 약간 좀 근데 그래도 좀 방송은 보시고 네, 그러시죠. 방송 보시고 비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변희재 잠깐만 우리 또 슈퍼챗 우리 그동안 좀 많이 안 읽었는데 네. 이렇게